당당함, 자존감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리셋, 나의 자존감은 여러분들의 철학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김주신 리더님처럼, 은혜성 리더님처럼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회를, 우리는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PM을 가지고서 기회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건강한 삶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철학이 있느냐는 거죠. 골든룰, 고기부, 우선순위는, 이 철학은 지금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저는 또 어제 강의 들으면서 되게 저 또한 고민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고민 많으시죠? 과연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우리 멤버들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왜 나만 뛰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이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올바로 하고 있나? 막 이런 자책이 될 때도 있고, 나 이거 지금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부담감이 있어요. 네. 김구 선생님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부터 이분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용기는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상 철학 때문에 이 검정색에 떠있는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심장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주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려 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심장을 막을만 하면 좋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적 힘이다. 김구 선생님이 문화 강국론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분의 사상 철학,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더라고요. 저는 혼자 저만의 생각이에요. 가끔 상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문화적 수준이 높은 분이 더 오래 한국의 지도자로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첫 번째 변화, 신앙에서 또 비롯된 철학이기도 할 거예요. 사상에. 문화 강국론을 내세우면서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문화란 나를 행복하게 한대요. 그리고 문화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에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문화에서. 아까 골든룰, 고기부, 우선순위. 저희 큰딸이 며칠 전에 엄마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근데 이 친구가 1년 전에 칼럼을 썼는데 지금 연구원으로 있으니까 그 심리 전문입니다. 칼럼을 쓴 게 얼마 전에 음악 전문 채널에서 아마 소개를 했나 봐요. 자기가 썼던 칼럼이 그렇게 소개되고 연구원으로서도 되게 뿌듯하고, 그런데 엄마 솔직히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안 읽어봤어요. 삶의 목적에 대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는 계속 솔직히 엄마도 잘 몰라. 그래. 근데 그건 알아. 어떤 건 아냐면 우선순위, 삶의 균형, 그리고 골든룰, 고기부, 이런 것들을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거. 이건 알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하더라. 그러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뭐 강력한 난 평범한 사람이어서 뭐 김구 선생님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내가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일터에 있는 사회에 함께하는 분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나도 목적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또 조금 60이 되고 70이 되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도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즘은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리더님들을 보면서 제가 더 배우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 철학이 다음 세대 그리고 어제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좀 자신감을 얻은 게 안현우 원장님 그 문화를 일터에서 한의원에서 했더니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더 또 PP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자기 문화하다가 불법 피라미드 하려니까 저도 조금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좋은 분들이 정확한 걸 모르고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스님을 만나면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할 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알았거든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알고 짓는 죄가 클 것 같으냐? 세상에 살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클 것 같으냐? 저는 되게 낮아서 수준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고 짓는 죄가 큽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돌아봐도 알고 짓는 죄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크다. 왜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면 스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살인을 했어. 살인을 했는데 엄청난 죄책감을 안아요. 너무 힘들어해. 그럼 다음에 그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런데 살인인 게 죄인지를 몰라. 그냥 놀이와 같아.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고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무서운 거다. 그런데 제가 직접 판매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피해자를 너무 많이 아파요. 요즘은 보통 피해가 조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피해를 받지만 나는 많은 사람 피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판매가 불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올해부터 불황인데도 오히려 성장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판매는 소비재이기 때문이에요. 소비 멈출 수 없는 품목으로 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인데 그런데 또 사기도 굉장히 많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그래서 한국 분들 너무 단순하더라고. 이거 나 통장 보여주면 나 돈 얼마 벌었잖아? 너도 벌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해서 어떻게 되면 어떡할 거야? 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 믿고 해. 근데 그게 하더라고요. 나 믿고 하고 나 그 회장님 마인드를 아는데 꼭 믿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검증이 되는 건 보통 검증이 되는 건 평생의 검증 기간이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는 최소한 7년에서 15년은 검증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숨기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라고 주더라도 7년에서 15년 동안 축적된 정보만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까다롭게 이미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당률은 3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우리 회사 그냥 많이 줘. 뭐 70%야. 그리고 제가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많이 당하는 게 여기 수익률이 200%야. 네가 투자된 돈의 200%를 줘.
이걸 믿으세요? 그거는 국가도 못해요. 그건 폰지 사기예요. 앞에서 끌어당겨서 뒤에서 막다가 더 이상 신규를 가입을 하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요. 근데 요즘은 더 위험하게 이걸 뭐로 하냐면 무형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요즘 몇 년 전부터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한국에 법인이 없대요. 외국에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고 폴란드에 있고 뭐 이런 거. 이건요 다 불법입니다. 아니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 사업장이 있으면 그 세금하고 연결되잖아요. 무조건 불법. 근데 그렇게 많이들 투자하세요. 뭐 보고요? 아 돈을 보고. 그거는 모르고 짓는 죄인데 남한테 너무 큰 사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물품이어야 돼 한국은. 지금 이게 법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던가 가상화폐 그다음에 뭐 그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광고보기 뭐 이런 거 물품이 없잖아요. 이건 한국에서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부터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조사를 못하니까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기간이. 그 뒤부터 그냥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면 회사가 없어져. 유령이야. 한국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위험하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 앞으로도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본금은 최소 그러다 보니까 5억 원 이상을 법적으로 그다음에 반품 상대와 공제부정 이런 건 다 모른다. 그러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해져 있는 회사만 합법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걸로 조작을 하고 제가 아는 게 있거든요. 정직한 건요. 굉장히 포장이 많이 돼 있어요. 아니 거짓 때문에. 정직한 건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오래 걸려요. 거짓된 건 너무 포장이 돼 있어서 전문가 아니면 그걸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동안 오로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일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다른 분야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저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만 보는데 요즘은 데이터도 챙겨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 분야 아니면 엄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제조합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회사는 합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이미 마련하고서 직접 판매는 스타트해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는 거에 일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처럼 파이프라인을 까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 전업할래요. 전업한다고 어젯밤에 하면 어떨까요? 하고 우리 조수경 리더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롱플랜으로 준비하고 IM까지 가보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전업하면 좋겠다. 근데 계속 헷갈리나 봐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왜냐면 저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다라는 건 듣고 싶은 말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냥 저한테서 그래 용기 있게 그냥 한번 전업해봐. 한 달에서 한 3달 한번 뛰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거 듣고 싶겠지만 그 말을 해줄 수가 해보세요. 우리 조수경 리더님 어디 계신 거야? 어젯밤에도 보면 했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지금 고민 많이 하는 30대예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생각하면서 하세요. 지금 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그리고 수입에 좀 안정적일 때 전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정말 네트워크에서 돈이 될까? 네, 여러분 큰 숲을 보고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기업하라. 이게 아마 트렌드 맞습니다. 기업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물론 제가 사업을 해보려는 구상도 했었어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콜라겐을 박사님하고 개발한 게 있어서 제가 공동 개발자는 아니에요. 근데 식물성 콜라겐인데 이걸 바이오로 계속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그래서 식물에서 버섯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이걸 뭐 빵에다도 넣을 수도 있고 뭐 김치에다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공동 특허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식품화 회사에서 그거 진짜 해보겠다고 제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OM 막 생산 막 그건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걸로 기업하려니까. 만약에 이걸 재고를 얼마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재고가 다 못 팔면 이게 다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되고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야 스탑하자. 너무 힘들다. 그냥 PM이 너무 쉽다. PM 하는 게 제일 쉽다. 그냥 난 PM만 하면 되잖아. 내가 공장까지 뭐 시스템까지 전부 다 광고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리스크도 내가 안아야지. 그냥 저는 PM으로 기업하는 게 낫겠다. 저희 딸하고 제가 그 결정을 했거든요.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PM은 정기구도 오토십이기 때문에요. 지난달 저희 조이그룹에서 정기구독만 어느 정도 소비되고 있냐면 20억 조금 안 돼요. 16억이 넘어요. 이번 달 어떨까요? 네, 더 늘더라고요. 한 3천만 원 현재 한 3천만 원 정도 오토신가요? 더 늘었어요. 말일까지 하면 얼마나 더 늘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해외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오늘 인사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일부러 사업을 알아보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어젯밤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필리핀에서 오는 분이에요. 필리핀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직접 판매를 네트워크 PM을 선택했는데 어떤 그룹하고 할까? 그래서 10개의 그룹하고 미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들어와서 지난달 결정한 거예요. 이번 달 결정한 거예요. 지난달 결정해서 조이 그룹과 함께 해야 되겠다. 정말 선택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로컬 플랜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스피드 이게 아니라 문화를 봤을 때 정말 잘 선택했다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런데 이 데이터 보면 있잖아요. 축적된 그동안 이게 2천억이 넘는 넥스터예요. 아메이 사업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분은 정말 고졸, 중졸인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70년 돼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런데 얼마 전 데이터 올해 데이터 보니까 독일의 PM의 넘버 1이에요. 지금 이제 3위 랭킹인데 전 세계에서 15위권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받은 인컴이 한 90억 가까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기업할 만하다 안 하다? 리스크 있다 없다? 리스크 좀 있어요. 이거 갖고 고민하더라고요. 이거 가서 액티바이저 타줘야 되는데 선물 줘야 되는데 이런 거 비용 들죠. 책 사야 되는데 또 이런 워크샵 참여하는데 왜 돈을 내야 되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고에 따라 기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뭐 하나 창업하려고 하면 손대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멀리 롱타임으로 봤을 때도 기업하기에 괜찮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실래? 네. 이 데이터 계속 나오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이라면요. 무조건 저는 어제 또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PM을 선택하게 됐냐. 저는요, 그 전직에 있을 때부터 저는 무조건 믿는 건 데이터베이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들은 있잖아요. 무조건 저희가 임원들하고 회의 들어가잖아요. 그럼 항상 데이터만 갖고 와요. 데이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경영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뭐만 믿냐면요. 사람 말만 믿어요. 야, 이거 돈대, 뭐 이런 거.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거. 믿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아는 건 데이터베이스만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게 정보고요. 정보예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 한 120개 되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30위권까지 넘어갔어요, 랭킹. 30위권 넘어선다? 의미가 없어요. 요즘 옛날에는 새로 시작하는 뭐 미국에서 오는 새로 네트워크 회사들을 줄 서고 막 이랬어요. 요즘은 흥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해보니까 많은 리더들이 줄을 서서 하고 하는데 5년, 10년을 랭킹 10위까지 못 들어오면 사실은 외국계 기업들이 딱 들어올 때 5년을 보고 들어와요. 5년에서 못 들어간다, 랭킹 안에. 그러면 철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철수하는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기득권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글로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회사가 못 버티니까. 근데 왜 한국에서는 랭킹 10위가 중요하냐면요. 한 5조 3천억 정도 합니다. 이 직접 판매가 계속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5조 3천억 중에 이 데이터를 보면 상위 10위권에서 다 78%니까 80%가 끝나요, 매출이. 그러면 20%는 어디에서? 상위 10위권 밖에서 110개가 나눠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후원 수당하고 연결돼요.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받는 급여는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교육하고 양육한 거에 대한 받는 커미션이에요. 그 후원 수당에 보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상위 랭킹 10위 회사에서 82%가 다 일정돼요. 그러면 나머지 13%가 어디서 가져가요?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나 믿고 해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1년도 안 해서 이건 싹이 안 나. 그러니까 또 이동하면서 내가 지인들한테 전달했던 내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랭킹 회사에서 선택해야 그야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속권을 이야기하는데 상속을 줄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5 아니에요. 5에서 또 다 어느 정도 끝나요? 거의 4조 매출이 끝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제 질문이 어떻게 PM을 스타트했어야 했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 멤버들한테 뉴스킨 정도의 매출은 더 오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상위 5위 안에는 랭킹될 회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기득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많다. 지금 여러분 2단계의 기회는요. 저희가 어느 정도로 무식하고 어느 정도로 진취적으로 일을 했는지 이야기하면 저도 다시 돌아가서 4년 전에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남으면 좀 해드릴게요. 데이터요. 지금 현재 데이터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5년차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이 노란색이 PM 인터내셔널이에요. 뉴스킨이 파란색. 이게 한 5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래프가 노란색이 유난히 확 올라간 데이터가 뭐냐면 50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랭킹 위에로 있는 아메이나 애텀이나 이런 기업들은 20년 차, 30년 차를 가는 기업이에요. 그런 데에서 같이 데이터 PM이 5년 차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건 100번 말을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PM이 어제 지사장님이 종 모양이다. 우리는 중간이 많다. 이런 게 이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5년 더 진행했을 때 10년 후에 이 기업들처럼 20년 이렇게 갔을 때 이 그래프 상상되세요? 상상되세요? 그게 우리의 미래의 비전입니다. 저의 비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1억을 버는 분들이 기업을 하는 정도에 2억을 벌고 3천만 원 이상 벌고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원자배만큼 인컴을 창출하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가 저는 관건이에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저의 전략이에요. 어떤 그룹마다 다 달라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룹은 1,000만 원 버는 분들 2,000만 원 이런 버는 사람 다 만드는 게 꿈이야. 목표야.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시작한 분들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걸 계속 안정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나라가 건강하다는 건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네트워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트워크에 중산층이 많아야 건강한 거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데이터로.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프로젝트에 왜 BIM 프로젝트인지 이건 여러분들의 중산층 이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가는 과정이에요. 이 정도는 다 너무 쉽게 합니다. 이걸 목표로 세워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액션 플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다 비슷해요. 다 패턴 안에 있어요. 김승우 회장님, 캘리체 전부 다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롤프스로그 회장님은 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PM은 심플하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데모백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회사에 데모백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데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회장님의 생각은 액티바이저. 왜냐하면 액티바이저는 PM 제품의 가장 시그니처. 그런데 그 시그니처를 어떻게 설명해요? MTC로. 그냥 바로 시험해보면 알 수 있어. 보통 알약은 48시간 이상 이게 흡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응급 환자가 나오면 응급실에 가면 알약을 못 먹입니다. 바로 리퀴드로 넣어야죠. 그래야 응급 환자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PM의 제품은 MTC인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네? 그걸 바로 데모으로 할 수 있는 게 액티바이저.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7분 안에 다. 그래서 이걸로 데모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플이 바로 석세스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PM 시작할 때 저보다 먼저 한 PM의 한국의 리더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했던 리더들도 계세요.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독일에 있는 그때 진짜 액티바이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이제 런칭하고서는 이 액티바이저 가지고 모든 일을 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스타트할 때요. 저희 스타트할 때 정말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절체절명.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여유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다 잘할 것 같고 다 이렇잖아요. 제가 스타트할 때요. 모든 리더들이 눈이 다 풀려 있었어요. 전부 다. 저를 눈을 똑바로 보는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바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우리 뒤에 정당현 리더님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거 어려운 걸 왜 우리 이영애 리더님 우리 남편이 안 해도 된다는데 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또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우리 리더님들은 나 이거 바로 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 그때 홍선영 리더 나한테 질문 잘못했다. 몇 년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홍선영도 제가 계획 딱 면담에서 이거 한번 제가 비전 제시를 하고 하면 좋겠다. 저한테 눈을 크게 뜨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본 기분이에요. 저도 처음 하는데 저한테 눈을 크게 뜨고 얼마나 벌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눈을 까고 저도 우리 홍선영 리더님은 그럼 얼마나 벌고 싶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답이 없어서 안 가봐서. 그랬더니 우리 홍선영 200에서 25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만 해주면 이거 하겠다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200에서 250만 원 될 것 같아. 마케팅 플랜이 그래. 해보자.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은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스타트예요. 그 진짜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도 몰라. 그냥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그 정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하자. 진짜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 이거 딱 들어오니까 그 뒤에 한가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목표를 좀 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이거 PM 1,0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문을 했어야 돼.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 눈이 풀린 리더들과 하는데요. 다 눈이 풀려가지고 다들 믿지도 못하는 이때 하는데요. 제가 전사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한 번 딱 하면 앞도 뒤도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리더들에게 한 달 안에 다 IMM을 가라. 모두 다. 한 달 안에 가는 프로젝트. 근데 몰라. 모르래. 이거 되게 제가 식품영양학, 스포츠학, 한의학, 양의학 전문가들 다 만나놨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전사화 만들려고 다 취소했어요. 회사 교육받고. 왜냐하면 이건 심플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비타민이 필요하고 왜 미네랄이 필요하고 액티바이저로 설명.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아이 프로젝트를 가는데 한 주 하루하루가 사건이에요. 하루하루가. 왜 그 사람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 부작용 아닌데 이거 간에 너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한테 모든 책임이 저한테 오죠. 전 리더니까. 근데 제가 답변도 야 나도 몰라. 그냥 한번 해보고 공부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IM 갈 때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때 액티바이저. 그 중에 어제 김시원 리더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액티바이저를 하루에 한 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많은 지식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이럴 때 오히려 뭐가 나와요? 액션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넣었는데 내가 가서 하나도 입을 못 열어.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너무 지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저희는 다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래서 다 IM을 갔어요.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 다 목표가 뭐예요? IMM. 그러면 저는 지금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 액션 플랜. 액티바이저를 여러분들이 NTC만 설명할 정도면 NTC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막 벌겋게 올라가는데 설명을 못해. 그러면 이제 같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배워서 액티바이저로 계속 하루에 몇 명을 만나서 액티바이저 대문할 거지. 그걸 일주일에 액티바이저를 몇 통을 쓰는지, 한 달이면 액티바이저를 몇 통을 쓰는지. 아까워서도 못 줘요. 아까워서. 이런 분들 사업성이 기업을 할 수 있을까요? 버리세요. 네, 나는 기업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 달 만에 IMM을 마무리하는 지금 다시 프로젝트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일단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방식은 일반 사업과 달라요. 저도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저희 남편이에요. 네. 하여튼 말을 안 들어요. 어제도 제가 오는데도 그 말 하나. 좀 제가 또 뭐라고 할까봐 나는 장사는 못해. 나는 뭐 저기 하더라도 장사는 못해. 지금도 장사래요 저한테.
당신의 와이프는 약 장사를 잘해. 이런 걸 겁나 좋아해요. 저희가 일반 사업하고 다릅니다. 장사가 아닙니다. 네? 내 수업 방식은 후원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희 남편이 자꾸 약 장사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자기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좀 깝깝한데요. 아무튼 두 번째 사회적 평판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람은 내 주변에 너밖에 못 봤어. 너밖에 못 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평판이 달라져.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도 그래요. 지금 친구지만 나는 친구인 네가 존경스러워. 네가 어떻게 30대에 그런 생각을 했나? 저는 어떻게 30대, 40대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지 너희들이 네, 일시적으로. 저도 제 주변에 아무도 저를. 그런데 요즘 제가 정리가 됐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밖에 못 봤다고 하는지. 저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처럼 시작할 때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왜 없지? 왜 나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지? 그래서 저는 작은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인구가 8만밖에 안 돼요. 내장 살면 정읍이요. 공항 1명이 일어나. 그래서 약간 제가 현방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하면서 저는 서울을 제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매주 왔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저희 리더가 대전에 있어서 정읍에서 대전을 매주 왔어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배워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건 뭐냐면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랑 시작한 친구들, 저랑 시작한 지인들은 아무도 저를 안 따라와요. 대전 뭘 돼요? 그리고 한 번 가보면 이제 안 돼요. 근데 서울에 와서 저도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저는 반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때 선배들이 하는 게스트 이벤트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회사가 문을 안 닫겠다. 저런 선배들이 있으니까 회사가 문을 안 닫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저렇게 열어주는 선배들이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정읍을 내려가면 내 멤버들은 아무도 감사가 아니라 못한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때문에 못 오고 뭐하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처럼 하는 사람이. 오늘 이 교육에 안동에서 참석했던 분이 진짜 알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지역의 리더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깨는 리더가 사고가 아주 드물어요. 그런 리더. 이번에 또 강릉에서도 우리 리더님 만나봤는데요. 그런 깬 리더 한 명이 1000명을 만듭니다. 10,000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목표 달성. IM까지, 그리고 IM은 공지일 뿐이에요. 가는 과정, 나의 자신감을 얻는. 큰 성공은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챔피언, PT 이런 큰 성공은 절대 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오냐면요. 작은 성공이 쌓여서. 그래서 뭐를 얻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이번 BI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IM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EVP, PT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표 달성을 하는데도 바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도 이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지금 훌륭한 리더님들이 정말 최소 10년 이상 이 과정을 겪어서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저는 그 10년 이상한 리더를 지켜봤어요. 지금은 저보다 너무 훌륭해서 요 근래 제가 정리가 된 게 그 전에는 왜 나 같은 마인드가 없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요. 나보다 더 마인드들이 너무 훌륭해서 내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게
네 번째, 철저히 내 책임. 철저히 내 책임. 이 문화가 정착되면 저는 아는 게 있어요. 한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키워드 하나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품격이에요. 아, 일본이 그런 품격의 수준까지 갔구나. 몇 년 전에 느꼈어요. 아, 품격. 근데 그 품격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화에 오래 있으면 품격이 높아져요. 근데 그 품격은 뭐냐면 관대하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은 관대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저도 안 되죠. 특히 저희 남편은 안 돼. 그러니까 저희 딸들이 엄마는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 운전하다가도 자가 운전하도 절대 욕설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 화가 좀 눌러져서 진짜 화가 내는데 말이 막 떨리더라고요. 제 자신을 발견해서 화를 내는데 화가 안 내버릇해가지고 말을 막 떨면 내가 제가 엄청 화가 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엄마는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부인하는 건 저희 남편이죠. 남편한테 아주 자주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기대하는 게 많아서일 거예요. 저도 아직 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강의 저 남편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비웃을 거라. 그래서 품격이란 관대한, 관대한. 그래서 철저하게 내 책임을 져야지. 이거 우리 상위 리더 때문에 안 돼. 우리 시스템이 없어. 우리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가 아니에요. 책임은 철저하게 내 책임으로. 그 다음에 BI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리어 성장하는 목표를 세우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목표였어요. 이 전략이었어요. PM의 마케팅을 다 저는 정상에서만 30대 때부터 있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야가 거죠. 눈높이. 시야가 높았는데 PM은 뭐를 잘하면 되냐면 허리. IMM을 건강하게 가면 돼. 근데 그걸 건강한 IM들을 내가 2명 정도 내 산하에 가지고 있으면 한 급여는 250 정도인 VP. 아주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내가 EVP 정도 간다. 왜냐하면 내 톡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PM은 바이너리도 아니에요. 두 줄을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브레이크웨이도 아니에요. 유니레벨 해바라기 형태에서 분리시켜가지고 독립시키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점수를 합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맞아요. EVP 정도는 내 산하에 합산해서 점수를 주니까 5명 정도? 그러면 IMM들이 만 하면 5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내 산하에 한 4명 정도면 점수가 5만 정도 나와요. 그냥 이거에 대한 캐시백은 10%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입니다. 근데 PT 정도까지는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에 들어왔다. 그러면 코칭 PT까지는 가셔야 돼요. 이 정도면 급여가 딱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니까. 1,000만 원 정도인데 전략적으로 보면 IM의 허리들이 몇 명 정도? 10명씩 있으면 만 PV씩 10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해보면 현장에서 해보면 한 7그룹이 IM 정도. 그 3그룹에서 좀 건강하게 지사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딱 바이러니처럼 2줄을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6, 3, 1로 맞춰도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플랜이 종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더 높은 그 다음에 일단 PT까지 오세요. 그 뒤 전략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더 쉬운 방법이에요. PM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여행 인센티브의 목표를 맞추세요. 저희가 시작할 때 저희가 8월 29일에 사인했으니까 다음 달이네요. 9월에 시작했어요, 다들. 그래서 다 IM 가라고 한 거예요. IM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월에 있는 윈터 리더십에 가야 되는데 VP들만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VP는 못 가요. IM들이 가져야 VP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세웠던 게 그룹에서 10명의 VP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IM들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조이그룹 처음 스타트할 때 9명이 모두 다 윈터에 다녀온 뒤로 달라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내가 직접 보는 비전은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여러분이 늦지 않습니다. 다음 달 내가 VP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산하에 있는 분들은 IM 개발을 2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노하우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위 PT님들과 더 면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박 2일로 여러분과 함께 이 IM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제가 김구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걸 봤거든요. 가장 위대한 단어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일은 없었어요. 한 번 용기를 내서 하고 또 2번 용기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에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BIM에서 용기 하나 가져가시고 현장에서 김시훈 리더님처럼 액티바이저를 하루에 한 통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9월에 모두 다 커리어 성성하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는 이럴 때